안녕하세요. 6500rpm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카 브랜드 중 하나인 포르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차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 911일 겁니다. 911은 그야말로 포르쉐 브랜드 전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 봐도 포르쉐의 모든 차들은 911 특유의 개구리 디자인을 따르고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만능캐 포르쉐 911입니다. 일단 911을 이해하려면 수평대양 박사 엔진과 리어 엔진 후륜 구동의 RR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911의 모든 특성을 말해주거든요. 우선 수평대양이라는 말은 엔진의 실린더가 옆으로 누워있는데 그냥 직렬 엔진을 눕힌 게 아니라 실린더가 양쪽으로 있어서 실린더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사 엔진은 피스톤이 두 권투 선수의 주먹처럼 동시에 마주친다고 하여 박사 엔진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실린더가 옆으로 누워있으면 엔진의 높이가 낮아지죠.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낮아 보이지만 위쪽에 흡기와 관련된 플라스틱 부품들을 제외하면 실제 금속 덩어리는 이 정도로 납작합니다. 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인 엔진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으면 차 전체의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롤이 줄어들고 코너링 시 하중 이동량이 줄어 양쪽의 그립 편차가 줄어듭니다. 롤이 적으면 그만큼 서스펜션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만큼 타이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빠른 코너링이 가능해지죠. 겉보기엔 다른 슈퍼카들보다 지붕이 높아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코너링 머신인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사 엔진은 두 피스톤의 움직임이 좌우 대칭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다른 엔진들이 진동 저감 위에 다들 갖고 있는 카운터웨이트나 밸런스 샤프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즉 엔진 회전부가 가벼워 출력 손실이 줄어들고 빠른 반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진동이 적어 엔진의 회전 질감이 부드럽다고 하지만 피스톤이 두 개씩 쌍으로 움직이다 보니 기통수 반띵의 느낌이 있어 실제로 제가 느껴본 바로는 911의 박사 6기통이 의외로 3기통 소리와 비슷하게 거칠고 박력 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재미난 건 스바루와 박스터의 4기통 박사 엔진은 더 박력 있게 두두두두 하는 2기통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참고로 수평대항 엔진 중에서 박사 외에도 뱅크각 180도짜리 V형 엔진도 존재하는데요. 마주보는 두 피스톤의 콘로드가 하나의 핀에 물려있느냐 반대 위상의 별도 핀에 물려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수평 V 엔진은 과거 페라리 테스타로사 등에 사용된 예가 있으나 박사와 달리 납작하기만 해서 이미 멸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911의 RR 구조는 역사가 아주 긴데요. 초창기 승용차들은 엔진이 뒤에 있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류는 조향을 위해 바퀴를 많이 꺾어야 하니 당시 기술로는 전륜에 구동 쪽을 넣을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후륜 구동이 기본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엔진이 뒤에 있어야 후륜의 동력 전달이 쉬웠습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만든 폭스바겐 비틀도 그중 하나였죠. 포르쉐 박사는 RR인 비틀을 기반으로 포르쉐의 첫 스포츠카인 356을 만들었고 이 356이 인기를 끌게 되자 후속 모델로 전설의 911이 탄생한 것입니다. 한때 포르쉐도 FR 모델이 있었지만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포르쉐는 결국 단점 투성이인 구시대의 산물 RR을 꾸역꾸역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때 911 특유의 개구리 눈알을 바꿔보려다가 핸들로부터 대차게 얻어맞고 다시 땡거리 눈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것만 봐도 포르쉐 팬들의 취향이 유별나게 확고한 것 같기도 하네요. RR의 특징은 앞이 매우 가볍고 뒤가 아주 무겁다는 건데요. 전후 무게 배분도 정확히 FF 전륜차의 반대입니다. 뒷바퀴의 60%가 훌쩍 넘는 무게가 실려있죠. 그래서 차의 구동은 안정감과 신뢰도 관점에서 최악이라는 평에 통용될 정도로 나쁩니다. 화살이 뒤가 무겁다면 똑바로 날아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RR 포르쉐가 꺾는 대로 안정적으로 착착 움직여준다면 충분히 빠르게 달리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RR이 오버스티어가 심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RR이 언더가 잘 난다고 하는데요. 둘 다 맞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이 가벼워서 앞머리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하중이 부족해서 앞타이어 그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코너 진입 시에 언더가 잘 납니다. 그런데 언더나던 앞타이어가 그립을 되찾으면 앞머리는 가벼워서 코너로 파고드는데 무거운 궁뎅이는 계속 직진하려고 하죠. 고로 급격히 오버로 전환됩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밖으로 튕겨나간 궁뎅이는 워낙 무거워서 안정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휠 베이스도 모닝 수준으로 엄청나게 짧아서 더 어렵죠. 스피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911 주행 영상을 보면 차는 빠른데 똑바로 가질 못합니다. 미쳤죠. 그래서 옛날 타이어 성능도 안 좋던 시절에 이런 무서운 고동을 잡아보려고 초강폭 뒷타이어에 빵빵한 궁뎅이 휀다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스포츠 주행 매니아들에겐 이런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변하죠. 언도도 잘 나고 오버도 잘 나면 스포츠 주행에 딱이거든요. 운전이 어려운 탓에 정복의 의지도 불타오르고 컨트롤에 성공하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쉐 911의 인기 비결인 것이죠. 물론 요즘 나오는 911은 고객님들 다치지 말라고 궁뎅이 속 엔진을 조금씩 앞으로 옮기고 차 크기도 키워서 극악의 무게 배분을 많이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옛날 911에 비하면 MR에 가까워졌다는 평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R 특유의 특성과 움직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달리기 성능, 즉 기록의 관점에서 RR의 최대 장점은 후륜에 치우친 무게 배분 덕분에 가속시 구동륜의 접지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사륜 구동을 제외한 두 바퀴 굴림 중 RR이 접지력 확보에 가장 유리하죠. 박서 엔진의 낮은 무게 정신 덕에 코드링 접지력도 좋은데 RR이라 제가속 접지력도 좋으니 달리기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동 시 하중이 앞으로 쏠릴 때도 다른 차들보다 앞 타이어 의존도가 낮아 제동 성능과 지구력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명 서킷에서 RR이 출력 대비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달리기 특화 모델인 GT3는 고작 자연업계 6기통 500마력 남짓으로 리르 랩타임 7분 이내에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코어 버전인 GT3 RS는 같은 엔진으로 양산차 1위나 다름없는 미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911의 달리기 성능은 서킷뿐만 아니라 시골길의 오프로드를 달리는 랠리에서도 발휘되는데요. 랠리의 미끄러운 도면에서도 RR의 뛰어난 후륜 접지력이 열일하여 사륜 구동이 아니더라도 FR들보다 빠른 제가속이 가능합니다. 포르쉐의 본거장인 독일에는 포르쉐 GT3가 주를 이루는 랠리 대회도 있어서 9000rpm으로 공기를 찢으며 시골길을 질주하는 쾌감 넘치는 볼거리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집 방구석에서 포르쉐 랠리카 구경도 하고 심지어 실내에 타고 있는 간접 체험도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 포르쉐는 죽음의 랠리인 다카르에도 911을 출동시켜서 우승하는 기록을 내기도 했죠. 애초에 데일리 스포츠카를 표방하는 안락한 911 하나 가지고 유유자적 오픈카부터 극강의 가속력을 지닌 사륜구동 911 터보도 만들고 하드코어 서킷용 레이스카에 본격 오프로드 랠리카까지 온갖 용도로 뽕을 뽑는 포르쉐네요. 양산차들 중에 이만한 많은 개가 또 있을까요?